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www.ampm.co.kr이 있고, 그 다음에 co.kr로 끝나고 join, 그 다음에 뭐 complete, 뭐 complete.html 다시 뭐 타입이 이런 식으로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ampm co.kr은 공식 페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슬래시하고 조인으로 들어가는 데는 로그인 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인 슬래시 컴플리트는 아무래도 그 로그인을 완료했다 라는 뜻이겠죠. 밑에는 완료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여기는 여기 보시면 HTML 타입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드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시작 값을 www.ampm.co.kr로 할 경우는 어떤 페이지를 들어와도 www.ampm.co.kr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가정을 얻기 때문에 4명이 이 페이지를 각각 들어왔어도 전화는 4개가 잡힙니다. 근데 같음으로 했을 경우 ampm.co.kr join. complete로 딱 넣어놓으면 여기서는 딱 join.complete로 들어온 사람들만 전환을 잡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중복으로 넣거나 시작과 같음을 잘못 넣으셔서 전환 특정이 엄청나게 잘못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환은 5개밖에 안 났는데 구글 애널리틱스에는 막 300개씩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번번이 반복이 돼서 사실은 요 앞에 있는 ampm.co.kr은 다 제거를 하고 뒤쪽으로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래시 join.complete 요렇게 넣던가 아니면 슬래시 join 이렇게만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앞에 있는 URL은 전부 다 중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2개씩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join도 넣고 join.complete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목표값을 설정을 할 때 보통 목표값 설정은 DB 업종이 많이 씁니다. DB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환 DB가 들어올 때마다 뭐 DB 단가든 혹은 어디 뭐 상담하기까지 왔는데 근데 결제는 그 상담하기까지 신청은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뭐 리뷰나 어디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DB 측정을 할 때는 사실 목표값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커머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벤트성이 강할 경우나 아니면 정말 공격적으로 한 개 제품만 조금 이런 데이터들을 좀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많이 쓰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랑은 다르게 이런 값들이나 그 상품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커머스에서 한 개의 단일 제품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려고 한다면 각 상품마다 상품 ID 값과 가격들을 각각 다 넣어 주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설정은 30개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삭제도 되지 않고 수정도 되지 않고 추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이커머스에서는 이런 뭐 목표 설정이나 세부 정보를 넣지 않고 전자상 거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도 전자상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나 카카오처럼 쉽게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대부분 많이 개발자분들한테 인계를 많이 합니다.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전자상 거래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잡힌 적은 아직은 없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 설정을 하실 경우는 웬만하면 이커머스 분들보다는 DB 업종에 활성화되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커머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특정 제품이나 저희가 지금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붐업을 일으키고 싶을 때 그때만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URL을 2개 이렇게 있으면 조인도 넣고 조인 컴플리트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넣는 이유는 이렇게 옆에 보시는 이 데이터를 보시기 위해서예요. 여기도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목표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회원가입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먼저 보고 여기가 괜찮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볼까? 라고 회원가입 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의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입력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뭐 번거롭고 이래서 결국에 회원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퍼널을 보기 위해서 목표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뭐 UI도 중요할 수도 있고 저희가 얼마만큼 도달성이 잘 되어 있느냐를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원가입을 목표를 하면 사람들의 패턴이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 다음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퍼널을 보게 되면 상품도 많이 받고 많이 받는데 회원가입은 많이 없어. 그럼 중간에 이런 입력하는 란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던가 동의를 해야 되거나 혹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할 경우 사람들이 에이 뭐야 이렇게 이탈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라는 가정하에 이 상품은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회원가입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이런 이벤트성이 없어지더라 라고 했을 때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환을 더 잘 끌어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그 중간에 대한 역할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아시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DB 업종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DB 단가나 하루의 DB를 얼마나 받아야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실 경우 꼭 이 정도 데이터는 미니멈으로 이 정도 DB를 받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단순히 광고는 잘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반경들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광고를 잘하고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실제 전환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광고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홈페이지나 혹은 다른 컨디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고 그 와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목표 설정입니다. 단 목표 설정을 하실 땐 앞서 말씀드린 UTM 코드 값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한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목표 설정에 대한 이런 퍼널들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각 목표 설정에 대한 목표 달성 횟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환율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탈률이나 아니면 세션 시간들 그리고 실제 회원 가입한 사람들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최초 들어온 사람이 뭐 3,000명인데 실제 회원 가입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탈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느 세션에서 어디까지 멈춰 있는지가 어디까지 멈춰져 있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 광고용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우리 홈페이지나 혹은 다른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또 문제 측정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실제로 목표 설정이랑 UTM까지만 잘 하고 계셔도 웬만한 일반적인 데이터 보시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이고 보고서까지 뽑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데이터나 보고서들 혹은 뭐 저희가 뭐 예상이나 가설을 세워서 추측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 혹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하고 있는 광고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과연 광고만 문제인 건지 컨텐츠나 뭐 다른 컨디션은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사실 여기까지만 잡으실 수만 있어도 GAIQ 아카데미 쪽을 보시면 고급자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하고 UTM도 쓸 수 있고 목표 설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데이터들은 한번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봐주셔야 돼요.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일 단위로 체크하고 해야 여기서 이 업체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 값들이나 혹은 이런 지식 정보가 없으면 GAIQ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공통 스크립트를 넣는 방법, 호스팅사 정보인지 독립몰인지 2개 다 관리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가입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관리해서 톱니바퀴 모양 관리해서 추적 아이디를 가져오던지 아니면 이런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해당 부분에 각각에 측정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PC 모바일 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트래픽 데이터 테스트 트래픽 전송 요거 꼭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잡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공통 스크립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UTM 태그 가장 기본적인 이런 개념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읽을 수 있도록 코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코드 값을 어디다 넣느냐 막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광고 시스템 혹은 URL을 달 수 있는 영역에 최종 URL 뒤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넣으실 때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물음표, 물음표, 그리고 엔드.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URL에 물음표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들어가셔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UTM 코드 값들은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려우시고 조금 혼자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개인 에디터 주시면 제가 요거 그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엑셀을 전달 드릴게요. 네.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UTM을 넣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 데이터고 여기서 또 뭐 세그먼트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을 잡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일반적으로 잡지 못하는 전환 측정을 잡고 싶을 때 그때 활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단 목표는 총 30개까지밖에 못 잡으니까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네,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뭐 유형 같은 경우는 도착 시간 세션 이벤트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도착을 씁니다. 도착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전환 페이지는 시작과 같은 정규식이 있는데 시작을 넣을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잡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시작을 거의 하시는 일은 없고 거의 같음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같음으로 했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작 값을 먼저 넣어보고 시작 값에서 데이터가 잡힌다고 하면 같음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특별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퍼널들 그리고 이렇게 목표 달성의 횟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까지만 해도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하세요. 측정 가능히 하고 그다음 이런 데이터들로 전략도 짜고 가설도 세우고 그걸 진짜 현실화 만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어찌됐던 간에 GA IQ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사실 GA IQ 아카데미 쪽에 있는 고급까지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UTM도 어렵고 목표 설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공통 스크립트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도 많이 잘 나옵니다. 근데 물론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한번 해보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데이터, UTM 그리고 목표값까지만 넣어놓고 항상 데이터를 체크만 하셔도 나중에 GA IQ 따실 때 훨씬 편하게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무슨 단어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좀 말을 많이 했는데 다음 강의를 하거나 혹은 다다음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으로 다시 올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강의 집행한 내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 조금 뭐 저희 회사분들 한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네이톤 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 IQ가 이제
다음 강의를 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GAIQ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는 내용으로 할 테니까 혹시 중간에 놓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꼭 한 번씩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